안녕하십니까. 배틀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저희 배틀전북은 유튜브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과 만났고요. 매주 금요일에는 전북의 곳곳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방송의 주인이 애청자 여러분들인 것처럼 정치의 주인 역시 국민들이죠. 하지만 당선 전과 후가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판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이죠. 그래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그들이 나의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저희 배틀전북에서는 전북 정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펼쳐진 토론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임물 없는 정치, 전북의 정치, 그리고 유권자의 의식 변화와 함께 언론에 바라는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그 열띤 토론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렇게 어려운 전라북도에 정말 제대로 된 정치적 인물을 키워보자. 사실은 이 전라북도의 도민분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훌륭하고 역대의 어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현 정부까지 탄생시키는데 정말 주도적이고 주역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소외의식이나 뭔가 우리가 뭘 받아보자가 아니라 그만큼 역사인식, 정치인식이 뛰어난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전 하셨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우리 기존 정당들이 화답해야 될 때다. 이제야말로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요새 화제되는 그 여성 정치인이 있잖아요. 핀란드의 34살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게 핀란드는 5개 정당 중에 4개의 정당의 정당 대표가 30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각 정당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다 영입한 거예요. 왜? 그런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 청년들이 정치 현장에서 뛰어야만 그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에 내 정당의 이익, 내 자신의 이익을 다 놓은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청년과 여성들을 영입한 겁니다. 핀란드는 강요의 50% 이상이 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애정을 받은 정당들이 일당 독주, 호남에서는 민주당, 영남에서는 한국당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기득권을 놓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기존의 정치인들 정말 훌륭하시게 잘하셨는데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새물로 바꿔야 된다. 여성으로, 청년으로, 장애인으로. 저는 이런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전라북도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개방형의 정당, 그리고 문턱을 낮추는 정당이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전라북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문제를 그렇죠. 지금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라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전부 다 출마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선언 예를 들어서 다 지금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이 그런 지금 아니 불출마뿐만이 아니고 아까 이제 그 핀란드의 34세 그 사나 마린이라는 그 총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사람이 안 됐어도 39살 먹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25살 이상 돼야 됩니다. 독일에는 10대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평균 나이가 58세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20대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평균 나이가 그렇게 안 되죠. 40 몇 세로 돼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회의원 그 구성비를 보면요. 대한민국의 지금 국회의원 중에 30대 이하 3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 명은 11월 달에 비례 이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2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20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가량 돼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과는 떨어져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요. 야, 누구들 뭐냐? 정당 만들어. 뛰어나가. 누구들이 아무리 이거 왜 누구들 정치에서 반영이 안 되는지 알아? 누구들 목소리가 나가질 않으니까 그래.
투표를 해. 예.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서 교수님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력이 없고 우리의 도민성, 지역성 이런 것들의 한계가 우리 지역만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것을 다시 펼쳐갈 것인가? 과연 우리 도민들은 정치의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내지는 어떻게 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서 정치력이 있는 인물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인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찾아낸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다. 정당 정치 하에서.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는 과연 뭐 이제 민주당의 의석만 확보한 과거의 30년 정치가 아니고 이제 다당으로 의석수도 자연스럽게 이제 분배가 됐는데, 이렇게 된 것이 그러면 과거에 원했던 것인데 오히려 정치력은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될 어떤 정치에 있어서 인물과 더불어서 현재 시스템도 이제 연관지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청년의 참여도 좋은 말씀이시고 그 입장에서 예. 그 사람들이 100분 노력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전라북도 유권자들이 그 사람을 대해서 계속 감시하고 참 속된 말로 쪼아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정당론 수업하면서 꼭 하는 게, 선거 때 되면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가서 인터뷰하고 와라. 그래갖고 계속 보냅니다. 제가 애들을 과제로 보내, 과제로. 그래서 이번 선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하고 그 속어도 사인 받아와라. 선거 때 되면 다 투표하고 투표소 앞에서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래서 과제로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유권자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없이 그냥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가죠. 대의민주주의가 자기가 뽑히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민의 명령을 따르는 머슴이 아니고 내가 대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감시하고 있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다음번에도 안 찍어, 이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당연히 현직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이나 시민들의 평가, 그 소중한 거지만 현직 의원도 자산이지만, 그러니까 애비자들도 많잖아요. 신인 발굴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몇 선 이하는 출마 금지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 하면 3선 정도는 해야 가서 상임위 가서 소리도 내고 우리 지역 예산도 좀 따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인들을 발굴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되도록 하느냐가 그래도 과거에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요. 민주당이 말로는 청년의 애환을 같이 호흡하고 싶다고 주장하고 청년이 정책 많이 나선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 경선제도를 보면은요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하고, 그게 선거일 6개월 전까지니까 한 1년 정도부터 당원 모집을 해가지고 당비를 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직업이 없다시피 하면서 당원을 그렇게 모집하고 다닐 수 있는 실업자인, 거의 대부분의 실업자인 청년들은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원 1인당 두당 10,000원씩 계산해도 10,000명을 1년간 유지하려면 10억이 들어요. 현재 쉽게 경선 말하면 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네. 정치 시스템에서 청년이 이 구조에서 어떻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구조에서는 청년은 비례대표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비례대표에는 일단 잠깐 그런 구조밖에 없는데, 말로는 청년은, 우리 전라북도 현실을 봅시다. 청년은커녕 정치 신인도 몇 명 없어요. 가장 유력한 공천만 받으면 될 것 같은 민주당의 정치 신인이 많이 와요 요즘에. 거의 없어요. 실제 지금 오는 건 어중이 떠지고 이미 6개월 전에 끝났잖아요. 모집이 지난 6월 말까지 당원을 모집한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 구조니까. 젊은 정치. 저희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로서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오래된 정치인들은 이제 그만 좀 스톱하십시오라고 제동을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게 다 지금 수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젊은 청년과 여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앞으로 도민
그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자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열어놓고 청년들이 들어올 때는 무상으로 선거 치를 수 있는 방법도 도입을 하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도 많은 길을 확대를 해주고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 공천 기획단에도 27%나 되는 4명의 젊은 청년들을 총선 기획단에다 넣습니다. 그만큼 청년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청년들 많이 들어서 활동하라는 길을 지금 현재 열어놓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저는 세계에서 알아요.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온 데는 그- 때려붙지 않으면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 정당이 있으니까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정치가 되게 긍정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부정적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인물,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은 정치를 싫어해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나 학생 때부터 정치적으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 총리,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 과정으로 아예 정치, 정당, 실제적인 참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집권 여당도 계시고 의원님들을 갖고 계시는 정당의 대표님들인데 제발 우리나라의 선거 연령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많이 참석합니다. 근데 정치가 19금인가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다른 OECD 국가는 18세에서 다 선거권을 주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19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도 저희도 낮추자고 했죠. 네, 주장하고 그-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여당일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선도하셔야죠. 그런 그건 이미 이제 어쨌든 한 차례 내려왔는데요. 예. 아까 33세, 36세를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정당 활동 경력이 20년 넘어요. 그 사람들은 옛날로 말하면 소년단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이미 다양한 활동들 유럽이요. 그러니까 36세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정치 초년생인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정치 활동을 이미 한 사람들이란 네, 말이에요. 독일 이런 데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이미 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고등학생들이나 이 대학생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면은 불량 학생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힌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업체에 취업하는데 장애를 받아요. 또 대한민국 같은 데는 집권 당이 어느 당에 따라서 면접에 공무원 시험도 다 면접이 있지 않아요. 블라인드 채용 아니에요. 면접이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태생을 못하도록 돼 있고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가 변해서 나는 고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김민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득권, 그러니까는 기득권들은 다 뭐 일시적으로 다 갈아와야 된다, 뭐 국회를 다 뒤집어야 된다 이런 식까지 말씀을 가시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요. 사실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늘리면서 또 기존에 계시는 이제 정치인들이 같이 협력하면서 사실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가 안 되는 것이 지금 한 일당 체제로 가면서 서로 이렇게 뭐 치고받고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냥 자기네들이 리그예요. 자기네들끼리 경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가르치고 또 그 친구들이 나가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이런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진입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그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겠죠. 근데 지금 전라북도의 정치의 문제는 바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이 독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민평당이나 저기 대한신당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에요. 다 거기서 파생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치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 정치는 뭐 변수가 뭐 상수를 뭐 완전히 없는 그런 그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정치는 사실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짐작할 수 있고 뭔가 예측할 수 있는 정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당이 여기에서 다 경쟁하면서 당선이 돼가지고 민주당도 되고 또 정의당도 되고 또 뭐 대한신당이나 민평당도 되고 또 저희 한국당도 돼서 같이 경쟁하면서 그래서 더 잘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하고 또 상의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민들한테 좋은 모습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말씀하셨는데 자꾸 제1당 하는데요. 그동안에 집권은 솔직히 자한당이 했지 민주당이 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 전북 도민들은 민주화를 바라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좀 힘을 실어줘보자 하고 선택한 야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고, 저희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지금까지 야당 역할을 쭉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전북에서는 뭐 일당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처럼 하지만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행보를 같이 했다는 것은 좀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당이 실제로 예.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뭐 때문이냐면 사실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었잖아요. 네네. 잡았었을 때 이제 그동안 어떤 이제 뭐 반독재 아니면은 민주 대 반민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주적인 정당이 탄생을 했는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당일 때 확실하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정당 정치를 안착화시키고 많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어떤 의제들을 밀어붙이기를 바랬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뒷심이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건 비판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여당이 되셨으니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제, 뭐 이제 그게 패스트 트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 의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바라는 그거를 이제는 뒷심 약하게 하지 말고 여당인 만큼 주변에 같이 뜻을 하시는 많은 다른 정당을 동지로 삼아서 그 개혁의 임무를 완수하시라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그거를 지금 그 행보가 너무 더디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적극적이지 않으시니까 자꾸 이런 걱정들을 하는 거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또 그 본론으로 그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민주당의 역할이 큰 거죠. 정말 제대로 되고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자꾸 영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기 기득권에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도 여성도 민주당에도 진입 못하고 계속해서 좋은 분들이 다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진짜 통렬히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돼서 정치 개혁과 어떻게 좋고 건강하고 정말 미래의 지향적인 정치인들을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영입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분들이 유권자로서 일단 뽑아놓고 자축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유권자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된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다릅니다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뭐 민주당이 그동안 30년의 어떤 독주 체제 단 한 번의 국민의당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유권자들께서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지사의 득표율이 70%란 말이죠. 5개 정당의 후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많은 것은 뭐 투표 결과로 나온 것인데 과연 그런 가운데 그런 민주당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경선이 곧 본선이다라는 이 등식화를 과연 누가 깰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뭐 민주당의 현실을 우리가 배제하고서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이 지금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촛불 혁명이라는 게 그냥 뭐 촛불 들고 하고 사람들이 막 화나서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저는 프랑스 혁명에 비유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다. 그럼 국민이 엄청나게 분노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노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근데 민주당이 그러한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이렇게 급급하고 이랬을 적엔 국민의 분노가 다시 터지는 거죠. 우리 지역 안으로 들어와도 비슷한 상황입니까? 우리 지역 들어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지역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30년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실제로 전라북도를 지금까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또 대구 가면은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그렇죠. 광주 가면 민주당, 지역마다 다. 저는 최근에 위험스러운 건 그런 30년의 공고한 정권이 언론까지도 지금 다 누르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미 과거에는 그러한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 그 견제하는 세력이 그나마 뭐 시민사회 진영 언론이 있다면 시민사회 진영도 90% 정도는 이미 저는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투항돼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듯이 현재의 지방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청와대는 감시 눈이라도 많습니다.
지방정부는 감시 눈도 없고 그나마 감시할 언론도 무기력화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TV2나 이런 데 나올 때 패널을 자기가 조정해요. 누구 나오면 나 안 나가. 교수는 이런 사람 불러줘. 그거 안 하면 나 바빠. 다른 일 가고 안 나와버리거든요. 토론이 성립이 되지 않고 쉽게 말해 일부 관변학자들의 저게 지금 토론인지 아니면 칭찬하는 건지 여다가 구덩이 담는 거 아저씨 그냥 해갖고 나중에 보나면 아무 내용도 없는 치장만 이야기하는 그런 토론회가 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고 그런 만큼 지금 지방 정부의 짱은 감시 체계가 미약한 지방에서는 지금 거의 대통령이 왕이면 지방에서 황제가 돼 있거든요. 그런 제도적으로. 근데 이 대통령보다 세요. 제도적이 30년이 특정 세력이 독재여 가지고 인적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내고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보면 단체장을 막아내는 건 사법 처리, 비리한 사법 처리로 어쩔 수 없이 바뀐 경우하고 하나는 주류에서 밀려나가지고 정당에서 밀려나서 공천을 못 받는 거. 이거 외에 현직 단체장 도백을 비롯해서 투표를 통해서 떨어뜨리는 게가 많지가 않습니다. 경선에서 현직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있는데 내년은 이제 총선이죠. 지금 현재를 보면 저는 저 개인적 견해입니다. 총선은 지방선거나 대선거랑 또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래서 집권당인 민주당도 더 쉽게 말해 겸허하게 총선에 도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맞춰서 청년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좀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라북도 도민들 유권자분들의 이제 선택이 달라지셔야 된다. 이제 계속 다당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실상 일당 독주는 고인물 그리고 그 내부의 어떤 부패나 아니면은 기득권 지키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듭니다. 일당 독주는. 그랬을 때 내년 총선만큼은 우리 현명하신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여러 정당, 여러 가지 색깔의 정치,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자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관록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잘하실 거다라고,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동고동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셔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엄청나게 깊은 애정이 있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고 전라북도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물 그리고 다양한 정당,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전라북도 정치 발전의 가장 큰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옛날처럼 고무신 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이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참 우리 김민아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참 어렵고도 쉬운 얘기예요. 그게 어찌 생각하면은 이게 도민들이 마음 한번 바꾸면 되는 이야기 되지만은 이게 진짜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지역이 또 이 전라북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같은 정말 소수 정당, 여기서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죠. 한 번도 이렇게 도민들한테 접근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참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 형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의 일당을 계속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처지가 지금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도민 의식이 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아까 한희경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각도 많이 입각을 하고 우리 전라북도 사람들이 요 지역이 많이 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참 그 사람들 가 있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갈 적에 왜 좋아했냐?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우리 전라북도 살림이 좀 좋아지겠구나. 우리 전라북도가 좀 다른 데보다 좀 나아지겠구나. 저 사람이 갔으니까 전라북도가 또 이렇게 발전하겠지? 이런 기대가 있었으니까 아마 좋아했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근데 앞으로는 진짜 우리 도민들의 의식이 지금 SNS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매운 눈을 가지고 후보를 살펴야 한다 생각이 들고요.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기에는, 근데 지금 정치 신인들은 사실 자기를 알리는 데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급급하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그래 대충 알던 사람 찍자 하고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조금 도와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치인 충원 기능이에요. 결국은 좋은 후보를 내세워서 도민 유권자들이 우리가 이런 후보 냈습니다.
선택.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런 당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좋은 후보를 하고 경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때까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쟁 자체가 없었단 말이죠. 별로. 그저 때 되면 겨우 그냥 한다는 게 뭐 인물론이니 이런 이야기 조금 나와갖고 뭐 중앙 방금 이제 우리 김영기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맨 중앙에서 와갖고 뭐 이 인물이 무슨 뭐 장관하고 뭐 하고 했다 해갖고 하고 이런 식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정당 정치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언론이 변해야죠. 언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게 무관의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왕이라니까요. 왕이라고요. 왕.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전라북도 언론이 완전히 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알 권리가 뭔데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권리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2항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민이 권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국민의 권력이 센 것이지 개인적인 국민은 아무 힘도 없어요. 주권자세요? 주권자세요? 물어보면 그 주권자한테 뭐 좀 갖고 계세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요. 딱 한 번 4년에 한 번 투표할 권리만 가져요. 그런데 그냥 놔두면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김영기 대표야 많이 아니까. 보통 사람은요 더 몰라요. 유권자 개개인은 굉장히 미약한 존재예요. 그거를 정당이 알게끔 해주고 언론이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알 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바로 서야지만이 국민이 정치가 바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 관계는 불가원 불가친이어야 되는데 전라북도는 너무 찰떡궁합인 거. 내가 볼 적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돼가서 전라북도 언론이 그나마 지금 이런 멍석 토론하면서 이렇게 맘 놓고 이야기하고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 수준과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정치 수준은 누구를 탓할 건 아니고요. 전라북도 도민의 수준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2020년에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전주방송 전국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전북정치 안녕하십니까? 현장 소리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속으로 보내드린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모든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2020년 새해 아침을 여는 사람들과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